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쓴 거 후회한 적 있으세요? 아마 없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때 왜 그랬지 하는 후회 말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후회. 몇 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돌처럼 남아있는 그런 후회. 그 후에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쓴 후회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썼는데 쓰고 나서 후회한 것들이에요. 오늘 저는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후회로 남는 지출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절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라는 훈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아직 그 선택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이정표가 있어요. 하몬 체크 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건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후회, 체면을 위해 쓴 돈.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 김 사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이분 젊었을 때 사업을 꽤 잘하셨어요. 잘 나가던 시절엔 접대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셨대요. 비싼 식당, 고급 술자리, 골프, 선물. 거래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업 파트너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셨대요. 사업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이게 투자라고. 근데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그 접대를 받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락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비싼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 정작 어려울 때 아무도 없었어요. 김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어. 거의 없더라고. 다 남 보여주려고 쓴 돈이었어. 체면을 위한 지출. 이게 중년 이후 후회 1순위예요. 명품 가방이 그래요. 비싼 차가 그래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따라가는 것도 그래요. 모임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먼저 계산하는 것도 그래요. 문제는 그 순간엔 그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몬 체크 이 돈을 쓰는 게 진짜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인가. 이 질문 하나가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체면의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그 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비싼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은 밥값은 기억해도 대접한 사람의 마음은 잘 기억 못 해요. 명품을 두른 내 모습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 줄 것 같지만 그 기억은 일주일도 안 가요. 근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김 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돈으로 집 근처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진짜 친한 사람 한 명이랑 조용히 밥이나 먹을 걸. 두 번째 후회, 자식에게 쏟아부은 무한 지원. 자, 이번 이야기는 좀 더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잘못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는 7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박 여사님이라고 할게요. 이분 자식이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젊었을 때 남편이랑 같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식당도 하고 부동산도 조금 갖고 계시고 그래서 노후 자금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어디 갔냐고요? 아들 사업한다고 몇 천만 원 보태줬어요. 그 사업 망했어요. 또 새로 한다고 또 보태줬어요. 딸이 집 살 때 전세 보증금 보태줬어요. 손자 학원비가 빠듯하다니까 매달 보태줬어요. 명절마다 두 집에 용돈 드렸어요.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못 본 척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다 줬어요. 근데 지금 박 여사님 상황이 어떠냐고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이신데 병원 갈 때 교통비가 부담이에요. 몸이 아파서 식당 문을 닫았는데 매달 나오는 돈이 없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창피해서 끼니를 줄이고 계세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돈을 왜 다 줬나 모르겠어. 줄 때는 좋아하던데 지금은 내가 힘든 거 알아도 먼저 연락 한 번 없어. 이게 잘못된 사랑의 결말이에요. 자식을 위한 지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순서예요.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옆 사람 것 먼저 씌워주지 말고 내 것 먼저 씌우라고 해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못 구하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먼저예요. 하몬 체크 이 돈을 자식한테 주고 나서 내 노후는 괜찮은가? 이 질문 없이 주는 돈은 나중에 자식과의 관계까지 망칠 수 있어요. 돈을 받은 자식은 감사함을 잊어요. 그리고 부모는 서운함이 쌓여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관계의 균열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노후를 먼저 지키세요. 그게 자식한테도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 묻지마 투자에 들어간 돈. 이 이야기는 특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60대 초반 남성분, 이 전 과장님이라고 할게요. 이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꽤 받으셨어요. 수십 년 열심히 일한 데가 퇴직하고 나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산악회.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나 이번에 어디 투자했는데 2달 만에 30% 먹었어. 요즘 이거 안 하면 바보야. 다들 하고 있어. 너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야. 물가 생각해봐. 이런 말들이 귀에 꽂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흔들려요. 특히 퇴직 직후엔 더 흔들려요.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돈을 불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거든요. 이 전 과장님도 그랬어요. 퇴직금 일부를 코인에 넣었어요. 처음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더 넣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다 잃었어요. 그 돈이 얼마냐고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만큼 커요.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냐고 생각해보면 사실 투자를 믿은 게 아니야.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야. 그 자리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냉정하게 생각할 틈이 없었어. 맞아요. 묻지마 투자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에요. 분위기예요. 모임에서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따라가요. 하몬 체크 이 투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건가? 아니면 분위기에 밀려서 하는 건가? 중년 이후의 돈은 회복이 어려워요.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어요. 근데 60대 이후엔 그 시간이 없어요. 잃으면 그냥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이후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해요. 10% 수익을 노리다 100%를 잃는 것보다 2% 이자라도 지키는 게 나아요. 네 번째 후회, 관계를 유지하려고 쓴 돈.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결의 후회예요. 돈을 써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60대 후반 여성분, 최 여사님이라고 할게요. 이분 사교성이 좋으세요. 모임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세요. 근데 그 모임들이 다 돈이 들어요. 점심 모임, 개 모임, 여행 모임, 문화센터 모임. 한 달에 모임만 6개가 넘었대요. 각 모임마다 식사비,
커피값, 가끔 여행 경비.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모임들에서 최 여사님이 진짜로 행복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모임이 더 많았어. 근데 안 가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빠지면 뒤에서 말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간 거야. 억지로 나가는 모임. 억지로 내는 밥값. 억지로 웃는 자리.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몸도 피곤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정작 진짜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많은 모임 사람들 중에 진짜 내 편이 몇 명이나 되냐 싶어요. 최 여사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돈반만이라도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명이랑 제대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관계를 유지하려고 쓴 돈인데 남은 관계가 별로 없어. 하몬 체크 이 모임.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 아니면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는 건가? 중년 이후엔 관계도 정리가 필요해요.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해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더 값져요. 그 3명을 위해 쓰는 돈은 후회가 없어요. 근데 100명을 유지하려고 쓰는 돈은 나중에 허무해요.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는 건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돈이 끊기면 사라져요. 5번째 후회, 건강을 미루면서 쓴 엉뚱한 돈.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70대 초반 남성분, 강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이분 50대까지만 해도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사업, 모임, 가족 행사. 몸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참으셨어요. 검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아니면 뭔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안 가셨다고. 그러면서도 돈은 계속 쓰셨어요. 비싼 건강식품에 매달 수십만 원. 몸에 좋다는 산삼, 녹용, 특허받은 이것저것. 건강 관련 강연 듣고 책 사고. 비싼 운동기구도 집에 들였어요. 근데 정작 병원 정기 검진은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60대 중반에 큰 병이 발견됐어요.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병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치료 과정이 훨씬 힘들어졌어요. 비용도 몇 배로 들었고요. 강 선생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식품 사는데 쓴 돈 다 모으면 검진 수십 번은 받았겠다. 그때 왜 그랬냐 싶어. 몸에 좋다는 건 열심히 챙겼는데 정작 내 몸은 안 챙겼어. 이게 우리가 건강에 대해 갖는 착각이에요. 건강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진짜 건강관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기검진.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병원 가기. 무리하지 않기. 잠 잘 자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게 다 돈이 거의 안 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고 돈 드는 것들을 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하몬 체크 내가 건강에 쓰는 이 돈. 진짜 건강을 위한 건가? 아니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사는 건가? 느낌을 사는 건 비싸요. 진짜 건강을 챙기는 건 생각보다 싸요. 그리고 건강을 잃고 나서 회복하는 데 드는 돈은 미리 챙겼을 때의 수십 배예요.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에너지도, 삶의 질도 다 잃어요. 건강만큼은 미루지 마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체면을 위한 돈, 자식을 위한 무한 지원, 묻지마 투자,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건강을 느낌으로만 챙기는 돈. 이 5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그 순간엔 맞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체면을 차릴 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한테 줄 때는 부모된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자할 때는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모임 나갈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식품 살 때는 이게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 뒤에 있는 진짜 감정을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체면 지출 뒤엔 뒤처질까봐 두렵다. 자식 지원 뒤엔 나쁜 부모가 될까봐 두렵다. 묻지마 투자 뒤엔 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다. 관계 유지 지출 뒤엔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다. 건강 느낌 지출 뒤엔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두렵다. 다 두려움이에요. 후회로 남는 지출의 진짜 이유는 두려움에서 시작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시작한 선택은 결국 더 큰 두려움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돈을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쓰는 게 맞는 돈도 있고 써야 행복한 돈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돈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두려움을 달래려는 건가? 이 질문 하나가 하몬 체크예요.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냥 습관이 돼요. 돈 쓰려는 순간 딱 5초만 멈추는 거예요. 5초 동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두려움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수십 년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지금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나 이미 다 해버렸는데. 이미 늦은 거 아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돈은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의 선택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라도 내 삶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체면을 위한 지출이 있다면 딱 하나만 줄여보세요. 자식 지원 앞에서 내 노후 자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투자 권유를 받으면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억지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 한 번만 솔직하게 빠져보세요. 건강식품 구매 전에 한 번만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보세요. 하나씩이면 돼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씩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쌓이면 몇 년 뒤에 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돈은 도구예요.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도구.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도구에 끌려다녀요. 돈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끌려다녀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그 두려움을 돈으로 달래려고 해요. 체면이 두려워서 돈을 써요. 자식 잃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줘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돈을 넣어요.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내요. 아플까봐 두려워서 돈으로 느낌을 사요. 근데 두려움은 돈으로 안 없어져요. 두려움은 직면해야 없어져요. 뒤처지는 게 두려우면 뒤처지면 어때라고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나쁜 부모가 될까봐 두려우면 자식이 알아서 살 수 있어라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우면 이 기회가 전부가 아니야라고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혼자 남을까봐 두려우면 진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아라고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아플까봐 두려우면 그냥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게 돈보다 훨씬 싸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몬 체크 나는 지금 두려움과 직면하고 있나? 아니면 돈으로 피하고 있나? 후회하지 않는 지출을 위하여.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 사장님 생각이 나세요? 평생 체면을 위해 쓰다가
정작 자신을 위한 돈이 없었던 그분. 박 여사님 생각이 나세요? 자식한테 다 줬다가 교통비가 부담이 된 그분. 이 전 과장님 생각이 나세요? 퇴직금을 분위기에 밀려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그분. 최 여사님 생각이 나세요? 억지로 모임 다니다가 정작 진짜 친구는 없었던 그분. 강 선생님 생각이 나세요? 건강식품에 돈 쓰다가 정작 검진을 미뤘던 그분. 이분들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비슷한 실수를 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오늘 하루 돈을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이 돈 나를 위한 건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나답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